안녕하세요. 연일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온열 질환자는 지난해보다 2.5배 증가하며 그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은 원래 더운 거라며 가볍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한반도의 여름은 고온다습하며 여름 평균 온도는 해마다 올라가고 장마 일수는 짧아지고 있어 온열 환자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이제는 지리산에서도 바나나를 키울 수 있을 정도로 한반도의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여 해마다 온열 질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은 체온보다 높은 온도의 날씨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열부종, 열실신, 열경련, 열탈진 또는 일사병, 열사병 등이 있습니다. 온열 질환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증상이 동시다발로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불과 몇 초에서 몇 분 사이에 의식을 잃어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위로 인해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피부 혈관을 확장시키고 땀이 나게 합니다. 땀이 피부 표면에 열을 빼앗아 기체화되어 마르면서 체온이 내려가게 하여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최적의 온도인 섭씨 36.5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외부 온도가 체온보다 높고 땀이 잘 증발되지 않는 습한 폭염에 노출되면 내부의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외부의 열이 몸 안으로 더해져 온열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높은 기온이나 강렬한 신체 활동으로 체온이 올라가면 열 발산을 위해 피부 혈관이 확장되며 땀이 나는데 이때 확장된 혈관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심장은 빨리 뛰게 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더위에 노출되거나 신체 활동이 더욱더 과격해지면 탈진 상태가 되고 심장은 온몸에 혈액을 공급할 정도로 더 빨리 뛰지 못해 저혈압이 발생해 뇌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어지럼증, 구토, 의식이 흐려지게 됩니다. 2단계까지는 일사병 단계이며 중심 온도가 40도 미만이며 아직 의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2단계를 넘어서 중심 체온이 40도를 넘게 되면 열사병으로 진행됩니다. 높은 체온으로 뇌와 근육이 손상되며 체온 중추가 마비됩니다. 이때는 오히려 땀이 멈추고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열사병은 제일 위험한 단계로 바로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열조절 기능을 상실하면서 결국 뇌, 심장, 간, 콩팥 등의 주요 장기들이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되며 5분 만에 뇌산소 공급이 떨어져서 의식을 잃고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일사병은 중심 체온이 섭씨 37도에서 40도 사이이며 중추신경계 이상은 없는 단계로 의식은 정상인 상태입니다. 환자 발생 시 즉시 시원한 장소로 옮겨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내리고 물이나 이온 음료로 수분을 공급하도록 합니다. 반면 열사병은 중심 체온이 40도 이상이며 중추신경계와 뇌, 심장, 콩팥, 간 등 주요 장기에 손상이 진행되는 단계이며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열사병 환자를 발견했다면 먼저 119에 신고한 후 신속히 시원한 장소로 옮겨 젖은 수건이나 부채질 선풍기로 체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억지로 물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의 증상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온열 질환으로 의심하고 바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급격한 피로감, 심장박동이 빨라짐, 어지러움, 투통, 의식혼 미 의식 없음, 땀을 너무 많이 흘리거나 땀이 나지 않음, 소글렁거림, 구토, 근육경련, 호흡곤란, 피틀거림, 주저앉음, 실신, 피부가 건조해지고 빨개짐, 위에 한 가지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거나 온몸에 시원한 물을 뿌리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열을 빨리 식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이 있다면 물이나 이온 음료로 수분을 공급하도록 합니다. 의식이 없다면 119에 먼저 신고하고 시원한 장소로 옮깁니다.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거나 물을 뿌려 체온을 내려야 합니다. 단,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억지로 물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물이 폐로 들어가서 폐렴을 일으키거나 질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온열 질환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세요. 노약자.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온열 질환 사망자 중 71%는 65세 이상이었습니다. 노인의 경우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증상을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려 온열 질환에 더욱 취약합니다. 심혈관 질환자. 땀을 많이 흘려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져 심혈관 질환이 더욱 악화됩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지나친 신체 활동을 자제하고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시원한 곳에서 지내도록 합니다. 임산부. 임산부가 폭염에 심하게 노출될 경우
조사는 26%, 사사는 13%, 선천성기형은 48% 높아진다고 합니다. 임산부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영유아와 어린이. 고온 다습한 무더위에 영유아나 어린이를 잠시라도 차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폭염에선 차 내부의 온도는 10분도 안 돼 54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차 보니시엔 삼겹살이 익을 정도로 차 외부가 엄청 뜨거워지고 차 안에 실험용으로 놓은 버터와 초콜릿이 10분도 안 돼 녹을 정도로 차 내부는 금방 뜨거워집니다. 절대 영유아나 어린이를 잠시라도 차 안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잠깐. 땀을 많이 흘리면 땀을 통해 염분이 많이 빠져나가 소금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으나 실제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폭염 전 소금 섭취 시 온열질환 위험이 6배, 폭염 이후 소금 섭취 시 온열질환 위험이 23배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탈수가 된 상태에서 갑자기 짠 소금을 많이 먹으면 삼투압 불균형이 깨져 뇌부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금보다는 물이나 이온 음료를 갈증이 나기 전에 미리 자주 마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염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위에 대처하는 신체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폭염 기간 동안 3일 연속 활동했다면 적어도 반나절은 푹 쉬어 체력을 보충해야 합니다. 온열질환 예방법.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 피해야 하며 저녁에 열대야가 아침까지 이어져 오전이더라도 덥고 습하기 때문에 오전 시간이더라도 달리기 등 지나친 신체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에서 운동이나 작업을 한다면 절대 혼자 작업하지 말고 2인 이상이 같이 작업하며 자주 서늘한 곳으로 이동해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 주어야 합니다. 외출할 때는 양산이나 모자로 햇빛을 차단하고 옷은 헐렁하고 가볍게 입습니다. 갈증이 느껴지기 전에 미리 자주 수분을 섭취하며 땀을 많이 흘린 경우엔 전해질 보충을 위해 이온 음료를 마셔줍니다. 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체온 유지 대처 능력을 떨어뜨려 폭염 상황에 쉽게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소량이더라도 술을 마시고 뜨거운 사우나 이용이나 폭염일 때 외부 활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과하게 마시는 것은 좋지 않으며 커피를 마신 후 수분을 추가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